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연트럴파크의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 주기입니다. 와. 네, 오늘 녹화하는 날은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에는 옛다 책방에서 아침 11시부터 2시간 동안 다락방에 미친 언니들과 함께 여성시를 읽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이제 시 한 권씩을 이제 뚝딱뚝딱 읽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책, 오늘 읽은 책, 함께 나눈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짜잔. 네, 강성은님의 로파이라는 책이에요. 맨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는 로파이를 저는 뭐라고 읽었냐면, 그러니까 뭘 생각했냐면, 와이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거하고는 이렇게 반대되는 어떤 의미로 쓴 제목이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빗댄 와이파이라고 읽어가지고 와이파이의 어떤 것들로 이렇게 상상이 돼서 강성훈이라는 저는 시를 잘 몰라요. 시를 잘 몰라서 이제 작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되게 젊은 작가인가 보다. 이제 이 시집도 올해 6월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온 이제 신인 작가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봤다가 알고 봤더니 이제 중견에 시인이시더라고요. 2005년에 문학동네 신인상 타시면서 12월이라는 시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문단에 나왔다고 하니까 벌써 이제 데뷔하고 나서도 13년, 14년 정도가 흐른 그런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연배도 저보다 한 2, 3년 정도 윗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되게 젊은 시인을 상상하면서 이제 작품을 읽다가 이제 오늘 얘기 나누면서 그게 아니었어 말면서 한번 놀라고 어떤 사람일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일 좋았던 시? 좋았던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이 시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느낀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시가 있어요. 이 시집에 보면 고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양한 여러 편의 시가 같은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요. 나는 식판을 들고 앉을 자리를 찾는 아이였다. 식은 밥과 국을 들고 서 있다가 점심시간이 끝났다. 문득 오리너구리는 어쩌다 오리너구리가 된 걸까? 우리도 너구리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며 긴 복도를 걸었다. 교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고 햇볕만 가득한 3월. 어떠세요? 그 식판을 들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막 연상되지 않으세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보다 위니까 아마 식당에서 밥을 먹은 기억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제 대학교 때의 느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제 중고등학생 급식을 먹는 그 학생들을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마 대학교 때 경험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지금 떠오르기는 하네요. 그래서, 뭔가 되게 낯선 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가 없는 상태에서 밥 먹기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혼밥이나 뭐 혼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일반화되고 있지만, 혼자 밥 먹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되게 애처롭고 안쓰럽고 막 이런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던 때들이 지금도 약간 뭐 남아 있겠죠. 이제 그런 정서가 있었다고 하면 이 시를 읽으면서 내가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내가 밥을 이렇게 식판을 들고 이렇게 섰는데 같이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딱 그냥 회화적으로 딱 그냥 눈에 들어와서 이 시를 보면서 이 시인은 뭔가 그렇다고 막 외롭거나 나 외로워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걸 묘사할 뿐인데도 그런 느낌들, 내가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느끼고 그걸 글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요. 이런 시도 있어요. 공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산책하는 개들이 많았다. 산책하는 벤치들이 많았다.
산책하는 유령들이 많았다. 산책하는 나무들이 많았다. 산책하는 새들이 많았다. 산책하는 별들이 많았다. 산책하는 주파수들이 많았다. 산책하는 발자국들이 많았다. 모두 작은 모형들 같았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걷고 있었다. 산책하는 지구도 알지 못하는, 산책하는 가을도 알지 못하는 공원의 밤. 이런 걸 보다 보면 이런 이제 그곳에 줄을 치고 싶어지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걷고 있었다. 근데 이 느낌의 그런 정서들이 이 시 전반에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존재하기는 하는데 내가 왜 어디로 갈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는, 모르고 살고 있는, 헛헛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막 죽도록 외롭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그 묘한 그런 정서들이 시집 전반에 쭉 걸쳐져 있어요. 고스트라는 제목의 시 중에 이런 시도 있어요. 그 여자는 살아있을 땐 죽은 여자 같더니 죽고 나선 산 여자처럼, 밤의 정원,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 다니는 작은 새처럼, 밤하늘을 떠다니는 검은 연처럼, 장갑을 끼면 손가락이 생겨나고, 양말을 신으면 발가락이 생겨나고, 모자를 쓰면 머리가 생겨난다. 책을 읽으면 눈이 생겨나고, 음악을 들을 땐 귀가 생겨나고,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면 입술이 생겨나는데 그 여자는 살아있을 때도 죽었어도 입이 있어도 말은 못한다. 여기 맨 끝 문장도 확 와닿긴 하는데 저는 이 표현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장갑을 끼면 손가락이 생겨나고, 손가락이 있어서 장갑을 끼는 게 아니라 장갑을 낄 때야 손가락이라는 존재가 생겨나고, 양말을 신을 때야 발가락이 생겨나고, 책을 읽을 때 뭐 이렇게 뭔가를 행동할 때 존재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도 되게 느낌이 와닿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시도 있어요. 단편 같은 장편. 아버지를 아저씨로 부르거나 아저씨를 아버지로 부르는 일. 그게 뭐 별건가? 아줌마를 어머니로 부를 수도, 어머니를 아줌마로 부를 수도 있는 걸. 그리고 아줌마와 아저씨와 함께 살 수도,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아줌마와 아저씨는 날 사랑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다. 때로는 나를 학대하고 어둠 속에 혼자 내버려 두기도 한다.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아줌마와 아저씨,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외롭다는 걸 알고 있다. 그들은 밤마다 잠꼬대를 한다.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말, 잠이 아니라면 하지 못하는 말. 그들이 되고 싶었던 건 아저씨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 걸. 그들이 되고 싶었던 건 음악이나 달, 혹은 쏟아지는 눈이나 나무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지. 나는 그 무엇으로 불려도 상관없지만 그 무엇도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아버지를 아저씨로 부르거나 어머니를 아줌마로 부르거나 아줌마를 어머니로 부르거나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가끔 나를 박쥐라고 부르거나 군뱅이라고 부르거나 아메바로 부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무엇도 되고 싶지 않다는 뭐라고 불리든 그 무엇도 되고 싶지 않다는 이런 문장들이 이 사람은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이 어떤 끊임없는 어떤 실패, 뭐가 되고 싶었는데 좌절 뭐 이런 것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텐데, 되게 이런 것들을 막 아파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찬하고 덤덤하게 난 그런 거 되고 싶진 않아 뭐 이렇게 툭 얘기하는, 되게 아픈 것도 같고 뭔가 초연한 듯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무거운 뭔가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들도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는 죄와 벌이라는 시인데 이래요.
좋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자꾸 나를 먼 곳에 옮겨놓고 가버린다. 나는 바지에 묻은 흙을 툭툭 털고 일어나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온다. 쌀을 씻고 두부를 썰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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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죄와 벌이어서 좋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나를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아무 곳에 옮겨놓고 가버린다. 좋은 사람들? 이렇게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시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시는 눈에 별로 안 띄었던 시였었는데 아까 그 다락방 언니들하고 모임하면서 생각보다 전혀 의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이런 표현을 쓰시진 않으셨는데 생애의지가 있는 사람 같아. 뭔가 극복하고자 하는, 탁 깨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느껴져. 뭐 이런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되게 막 식판 들고 자기 친구를 찾지 못해서 가만히 서서 있다가 국과 밥이 다 식을 정도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존재한테서 어떻게 저걸 느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것도 고스트예요. 여자가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고 있었다. 큰 강이었는데 지금은 온통 하얀 빙판이었다. 옷을 여러 개 겹쳐 입은 여자가 얼음물에 옷가지를 헹구고 있었다. 시퍼렇게 부은 손을 간혹 입가에 대고 녹이며 눈보라와 사나운 폭풍이 여자의 얼굴을 마구 쓸고 지나갔다. 빨래통에 수북이 담긴 옷가지는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고 이상한 일이네. 여자는 생각했지만 너무 추웠다. 해가 지기 전에 빨래를 끝내야만 해서 서둘러 헹구고 또 방망이질을 했다. 쌓아둔 빨래는 그대로 얼었다. 저 무거운 얼음들을 들고 집으로 갈 수 있을까? 여자는 멈췄다. 손과 발이 얼어붙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누가 내게 빨래를 시켰지? 누가 내게 이 혹한의 날씨에 빨래통을 내밀었지? 이 빨래를 다 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누가 내게 말했지? 여자는 자신이 입은 낡고 더러운 옷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고개 돌려 마을을 바라봤다. 산과 들판 마을까지 모두 내내 흰 눈으로 덮여 있었다. 아무도 없는 듯 고요했다. 그때 멀리서 누가 등불을 들고 빙판 위를 걸어오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네. 한낮인데도 등불이 저렇게 환히 보이다니. 등불을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온기가 느껴졌다. 여자는 한동안 꼼짝도 않고 등불을 바라보았다. 등불은 여자를 향해 오고 있었는데 너무 되었죠.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손을 흔들려는 순간 여자는 자신이 얼음이 된 것을 알았다. 곧 머릿속까지 얼음이 차오를 것 같았다. 여자의 눈물이 순식간에 고드름처럼 매달렸다. 이 강은, 이 빙판은, 끝나지 않는 겨울과 빨래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여자는 안간힘을 다해 얼음이 된 몸을 움직여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온통 희고 차고 끝나지 않는 이 겨울을 끝낼 방법은 그것뿐인 것 같았다. 누굴지도 모른다 생각했다. 이 시를 보면서 얼음이 된 자기 자신을 안간힘을 다해서 그 몸을 움직여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쨌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 고통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서 어쩔 수 없는 존재로 꽁꽁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깨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을 느꼈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시 시를 읽으니까 또 그 의지들이 또 이렇게 점점 보이는 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했고, 그러니까 시 한 편 한 편을 보는 내내 되게 회화, 그림들을 보는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식판을 들고 있는 어떤 아이처럼 장면들이 이렇게 딱 그려지는 그런 시.
그리고 그것이 뭐 시인의 경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경험한 건지 상상한 건지 꾸며낸 건지 어디서 본 건지 그것들은 알 수 없지만 시인이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오로지 진실이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모르지만 그 사이사이를 이제 읽는 내가 상상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런 게 이 시인이 아니었을까? 저런 게 그런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어서 되게 묘하게 되게 매력을 느꼈던 그런 시집이에요. 그래서 책 뒷표지에는 이런 시가 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이후에 그리고 또 자기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해. 혹은 누가 엄청나게 뭔가 명령을 하고 뭘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남들과 비슷하게 살려고 막 아둥바둥 거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의식하면서 이렇게 뭔가 살아가면서 꼭 그렇게 고통이 됐든 뭐가 됐든 나의 삶을 짓누르는 어떤 것들에 수동적이 있지만은 않는 그것이 뭐 죽음을 선택하든 뭘 선택하든 강물에 뛰어들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를 깨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는 시여서 되게 새롭게 보였던 시예요. 시는 어떻게 잘 소개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읽은 시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 존재하는 것 같고 그 사이사이에 독자가 이렇게 촘촘하게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이렇게 불러넣어서 이렇게 끼워 넣게 만드는 그런 시를 읽으면서 시는 이렇게 읽는 건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를 썼는지는 읽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 삶의 어떤 경험 속에서 완성해 가는 그런 느낌으로 시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상황이었겠지? 뭐 거기에 어떤 빛이 무슨 색으로 얼마만큼의 뭐 채도를 가지고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빛했을 때 이제 그 여지들을 상상해내는 건 오로지 독자의 또 몫이기도 해서 그런 많은 경험들을 불러일으켜준 괜찮은 시집인 것 같아요. 네, 로우파이 강성훈의 시집을 봤습니다.